주의해서 가볼게요. 보시죠. 교육비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습니다. 정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교육비 세액공제는 여러분들 나이를 안 따집니다. 보이시죠? 여기 나이 안 따지는 거. 그리고 소득금. 여러분들 마음 이해하시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계속 기출문제 보시니까 요용을 거두시고. 소득 살 때 서로 간에 힘들어. 서로 간에 여러분들 달래느라 힘들고 여러분들 피곤해서 힘들고. 이게 소득세 매력이죠, 매력. 소득 사실 때만큼은 나중에 회계 공부를 해보세요. 회계가 너무 재밌어. 분계 끊는 게 너무 행복해. 그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교육비 세액 문제는요, 연령은 안 따지고 소득 금액을 따져요. 우리 좀 이따 할 거도 이거군요. 기부금도 연령은 안 따지고 소득 금액을 따지거든요. 우리가 5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보시면 대부분이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 금액을 따져요. 근데 그럼 여러분 나머지 2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죠. 뭐냐? 여기 의료비 세액 문제는 둘 다 따지고, 그 다음에 보험료 세액 문제는 둘 다 따지고, 그럼 나머지 3가지는 나이 안 따지고 소득 금액 따지고. 자,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냐면 아까 했던 신용카드하고 기부금 당연히 나이는 안 따지고, 왜냐면 기부를 나이를 따지게 되면 오히려 기부를 20세 이하가 기부하는 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기부는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 그 정도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맞죠? 그러니까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 금액 당연히 따져야죠. 왜냐면 소득 금액을 만족하는 사람이 기부하든지 신용카드를 긁어야 내가 긁은 것처럼 맞는 거잖아요. 맞죠? 어머니 연봉이 100억이에요. 어머니가 기부하셨어. 어머니 기부하셨는 거 진짜 리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 3가지만 하나라서 얘기해요. 보험료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여기 의료비 세액 공제 다 안 따지고, 교육비 세액 공제는 연령은 안 따지고 소득금에 따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 3가지 중에 있잖아요. 국가에서 가장 시급한 지출은 뭘까요? 의료비가 가장 그죠? 의료비가 가장 시급한 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를 둘 다 안 따지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교육비하고 보험료 중에는 둘 중에 뭐가 좀 더 시급해요? 보험료요? 교육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시대요. 아시죠? 자녀가 몇 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예요. 여러분이 물어봐서 선택지를 줬어요. 자녀 이름 A라고 할게요. A야.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교육보험 들어줄까? 학교 보내줄까? 그랬더니 자녀가 그러는 겁니다. 엄마, 우리 아빠, 저는 학교는 됐고요. 교육보험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섭지 않아요. 자본주의를 이미 알았다는 거죠. 잔학교에 잔학교. 나 학교는 가기 싫고 교육보험 하나 들어달래요. 원래 8살 그 정도면 여러분들 엄마 저 학교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 거예요. 이런 데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육보험 하나만 들어줘봐요, 엄마. 무섭죠? 그래서 교육비가 그 당시 시급한 거예요. 보험은 내가 암에 안 걸릴 것 같으면 여러분 암보험료 가입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교육비가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이 따지고 보험료는 둘 다 따지는 가장 안 시급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자, 우리 공제 대상 교육비인데요. 여러분 조심하실 게 직계 준수 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교육비 세액 문제는 직계 준수의 교육비가 안 됩니다. 일단 제대로 된 이유 설명드리고 그 다음 드립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 드립으로 해요. 드립으로.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동양이죠, 여러분. 되게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야 그거 말이라고 하니? 얘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게 제대로 된 이유예요. 우리가 동양적 마인드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을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나이 많으신 분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건 동양적 마인드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동양적 마인드에서는 아랫사람, 윗사람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부모님을 가르쳐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서양은 다르죠. 서양은 여러분들 나이 74하고 24 친구 먹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누구였지?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그 영국 구단이 있었거든요. 그 구단의 선수가 그때 한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되게 잘하는 축구 선수였어요. 호날두라고. 근데 감독님이 70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막 이게 감독님 저기 선수 없고 나이 친구 누구? 우리나라에 쌍욕 먹죠. 미친놈이 저 미친놈이 이렇게 하냐고. 50도 차이인데 저 어른한테 저렇게 뭐 어깨 동무하냐고. 좀 거기서 허용이 됩니다. 아셨죠? 근데 동양적 마인드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걸 못 가르쳐. 지금 썩을 놈이 썩을 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제대로 된 논리고요. 그냥 드립을 할게요. 드립. 뭐냐면 제가 어머니를 희생시켜서 해볼게요. 어머니를 희생. 자,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교를 다니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등록금 보태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알았다, 걱정하지 마. 엄마 열심히 공부할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대학교 다니실 때 등록금 대드린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는 건 다 거짓말. 등록 안 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대학교 안 가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추석 때 내려갔어요. 추석 때 내려갔는데 우편함에 뭐가 꽂혀 있냐면 성적표가 꽂혀져 있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적표가 꽂혀져 있어요. 성적표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왠가 D, F, D, C 플러스 하나 있어요. 공부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물 뜯이고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아들 왔어요.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엄마 성적표 왔던데요. 또 어머니께서 갑자기 버선발로 나오시다가 다시 방문을 걸어 잠그신 거예요.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문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성적표를 봤는데 엄마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안 되시겠네? 엄마 전용해서 회초리 좀 가지고 오세요. 어머니가 회초리 어머니가 걷고 계시는 걸 제가 때려. 그래서 안 돼요. 썩을 놈이에요. 썩을 놈. 이 드립으로 잘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되시게 속이 드립의 드립 이거는. 자, 그리고 공통으로 되는 게 어린이집부터 대학교 공통으로 돼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는 공통교육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되는 거예요. 나만. 일단 대학원은 나밖에 안 돼요. 중요해요. 대학원 교육비는 나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다른 사람 못 받아요.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제 과정 뭔지 아시죠? 학사, 석사. 그쪽. 맞죠? 학사나 석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시간제 과정. 자,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도 나만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돼요. 그리고 나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당연히 차감한 나머지가 문제가 되겠죠. 내가 순수하게 지출한 거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배우자하고 부양가족인데 대학생은 여러분들 1인당 900만 원 한도 다 고조 이러실 거 없어요. 그랬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거 최근에 냈었어요. 여러분들 장애인이 학교를 다닐 때가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장애 재활 치료 목적으로 다녀야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장애인이 일반 학교 다니면 위쪽 한도 부여받아요. 장애인이 낮에는 일반 학교 다닌다 라고 하면 일반 학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장애인이 밤에는 재활치료 목적의 특수학교 다닌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특수교육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여기 장애인이잖아요. 원래는 여기 교육비가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 금액은 따지는 동네죠. 장애인이면 요건 한 단계가 완화가 된다면서요. 뭐 X5인데 완화가 되면 XX.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다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건데 중요한 이것도 이걸 가지고 내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냐면 집계 분석이 돼요. 멘탈 살이 무너지죠, 여러분들. 짜증난다. 이것도 드립쳐서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차 가지고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화물차고 들이받으신 거야.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부모님이 한쪽으로 실명하신 거예요. 장애인 되신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한쪽 눈을 실명하신 어머니께서 아들을 찾아갔을 때 아들이 다 세법을 배운 놈이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엄마가 이번에 점자 교육을 좀 받아야 되니까 아들아, 엄마 그 점자 교육 좀 받게 등록금 좀 보태주면 안 될까? 했더니 자식이 세법을 잘못 배웠어. 엄마, 제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배웠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시겠죠? 무슨 말이야? 직계준 속에 교육비가 안 된답니다. 그냥 사세요. 쓰레기 아니에요. 직계준 속에 교육비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어머니가 장애인 되셨어. 미안해, 안 돼, 어머니 그냥 살아요. 됐어.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죽여버려야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직계준 속에 예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해 주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거 네 가지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얘입니다. 교육비가 좀 이렇게 많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공제 대상 교육비가 있고 공제 대상 아닌 교육비가 있습니다. 근데 공제 대상 교육비를 외우시면 여기 공제 대상 아닌 교육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는 공통적으로 된다면서요. 근데 외국에 있는 학교에 등록금이 돼요. 짜증나죠, 진짜. 미치고 환장했어요, 진짜. 이런 거 할 때마다. 그죠? 실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학교에 등록금을 대줬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외국 안 됐잖아요. 외국에서 신용카드 결제한 거 안 됐고 외국 무료비 안 됐죠? 맞죠? 근데 외국에 있는 교육비는 돼요. 우리 어떻게든 틀 잡고 외우셔야 되겠죠, 그냥. 맞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대학교가 여러분들 세계권에서 100위권에 되는 대학이 없어요. 서울대도 못 들고요, 카이스트 못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에 있는 학교에 등록금을 낸다라는 건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에 등록금을 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무수한 인재니까 공제가 되면 돼요. 그냥 드립을 쳐서 외워야 되잖아요. 아셨죠? 아니면 그냥 단순 암기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나라 의료기술 짱! 그렇죠. 의원님들 짱이잖아요. 무슨 제2의 아버지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있어. 우리나라 의료기술 짱이니까 외국 가서 하지 마. 그래서 외국계 안 되는 의료비는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죠.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그 수능 문제를 영국인이나 미국인한테 풀기 시키잖아요. 못 풀어요. 교수님이 막 5문제 중에 한 문제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어렵다고. 아주 밥을 먹었다를 엄청나게 돌리잖아요. 한 다섯 문장을 돌려버리죠. 밥을 먹었다를. 그렇죠? 그래서 좀 현실에 안 맞는 교육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개항은 아니고, 아시죠? 그러니까 외국 교육이 좀 더 현실에 맞게 교육을 하죠. 그렇죠? 외국에 있는 학교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떻게든 드립을 쳐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급식비는 당연히 돼요, 여러분들. 맞죠? 밥을 안 먹으면 교육이 안 돼요.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방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밥 먹고 왔어요. 돼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동그라미 3번. 우리가 방과 후 학교도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방과 후 학교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방과 후 학교라고 하죠. 우리가 대학생은 방과 후 뭐라고 불러요? 방과 후 술집? 없었고. 어저께 깜짝 놀라서 어저께 제가 여기에서 한 7시에 퇴근했거든요. 어저께 수업은 없고 개인적으로 뭔가 만들 게 있어가지고 7시에 퇴근한 사람 미친 듯이 많더라고요. 진짜 윤계동에 술집 꽉 찼어. 테이블이 꽉. 네, 그렇다고. 자, 됐고 이제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 한도를 꼭 외워주세요. 한도 암기사항. 자, 교복 구입 비용이 50만 원 한도야.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교복은 당연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강제죠. 그래서 외워주시기 힘다 50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현장 체험 학습비도 1인당 30만 원까지 돼요. 사부모는 정말 많이 냈어요. 대놓고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한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도 시험에 잘 돼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특별세액공제 동네는 아름다운 본연의 지출만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지출은 이쪽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교육을 받아야죠. 되셨나요? 네. 그럼 문제는 학원은 안 돼요. 학원은 국가가 장려하는 교육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학원의 교육비는 안 돼요, 원칙. 근데 보시면 여기 취약전 아동이 있죠. 취약전 아동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이다 이 뜻이에요. 얘는 돼요. 왜 될까요? 공교육 기관을 다닐 곳이 없어요. 말 그대로 취약전 아동이잖아요. 공교육 다닐 곳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녀야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학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대학교까지는 학원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보시면 여기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름다운 교육이니까 공교육이 되죠. 근데 아까 했던 여기 신용카드 공제는 아까 공교육이 안 됐잖아요. 왜냐면 신용카드는 아름다운 지출이 아니라 국가가 모르는 걸 드러내줘야 돼요. 공교육은 국가가 아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안 해줘요. 됐었죠?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교육비는 아름다운 지출을 공제해주는 거니까 사교육은 안 되죠. 여기 신용카드는 아름다운 지출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모르는 것만 드러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학원 수강료가 신용카드는 되죠.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면 제일 짜증나요. 신용카드도 같이 내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진짜로 별개로 떼서 외우셔야 돼요. 별개로. 아름다운 지출을 국가가 모르는 소득만 드러내주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핵심.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우리가 취약전 아동은 교육비 공제 가능했죠.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는 우리가 학원에서 지출이니까 국가가 모르는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중 공제가 돼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가능. 왜냐하면 공교육 받을 곳이 없으니까. 되셨어요? 국가가 모르는 학원의 소득을 드러내주고 이중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마무리하셔야지. 됐죠? 자, 다시. 자, 나머지는 크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무시하시고 아까 했던 본인의 대학원비 본인만 그리고 집계 존속이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대상 아닌 의료비는 교육비는요. 아까 했던 여기 세액공제가 되시면 요 제외는 당연한 거예요. 보시면 대학원비는 본인 빼고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냥 본인만 대학원이 되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이 우리가 직계존속에 교육비 지출액은 안 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취약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된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기숙사비 통학버스 학생회비는 단순 암기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두 개 남은 두 개. 자, 보시면 우리가 교육비 세액공제는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취약전 아동, 초중고, 대학생 보이세요? 여기는 우리가 노란색은 나중에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교육이면 여기다. 그 다음에 초중고면 여기다. 대학생이면 여기다. 그렇죠? 본인은 여기다. 장애인 수급은 여기다. 그렇죠?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기 취약전 아동부터 대학생은 부양가족에 대한 겁니다. 내가 대학생인데 내 등록금을 내면 본인 쪽에 가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내 부양가족이 대학생인데 대학생 그걸 넣으면 여기 대학생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대학생인데 나를 위해서 등록금 내면 본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 다 본인 쪽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제 기부금 요거 하고 여러분들 요거 좀 외우셔야 될 거냐?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령은 안 따져요.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을 따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부모님이 놀아요. 기부하셨대요. 소득이 어디 있어서 기부하냐라는 거예요, 국가가. 맞죠? 내 돈으로 부모님이 기부하셨다라고 의제를 해줘가지고 공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걸. 우리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 기부로 인정이 되려면 영리단체는 아니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여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는 법에 지정이 돼 있어요. 이런 단체가 우리가 기부금 단체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원칙은 여기 있는 기부금 중에서 지정 기부금이 원칙이에요. 네 가지밖에 없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나열한 거예요. 아시죠? 그럼 나머지 지정 기부금이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위에 있는 법정 기부금하고 아래에 있는 비정 기부금이에요. 그죠? 보시면. 자, 여기 있는 법정 기부금은요, 뭐냐면 공익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할 일을 대신 지출한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해볼게요. 자, 여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국가에 기부한 거 맞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거 누구한테 기부한 거예요? 군인한테 기부한 거죠. 군인은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나라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끌고 왔죠, 끌고 왔죠. 끌고 갔으니까 나라한테 기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아마 여러분들 특별재난지역은 좀 최근에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맞죠? 어떤 산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태안 기름유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 나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국가가 선포해요. 국가가. 맞죠? 특별재난지역에 내가 뭔가 물건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가서 직접 자원봉사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국가가 선포한 지역에 내가 가서 기부한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국가한테 기부한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번 모두 다 특별재난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최근에 나왔던 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국공립학교에 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지출하면 이건 국가에 기부한 거 맞죠? 국공립이니까. 맞죠? 그래서 사립학교도 가능해. 왜냐면 국공립하고 사립학교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그다음 여기. 우리가 요 단체는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게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랑의 열매. 됐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봅니다. 이 단체 남기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요거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당에 기부하는 거 있죠? 뭐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기부를 하면 법정 기부금이래요. 좀 웃기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정당에 기부한 건 공익단체에 기부한 거예요? 공회단체에 기부한 거예요? 공회단체죠. 공예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맨날 싸우고. 그죠? 근데 소득세는 여러분 주로 누구한테 기부를 많이 하냐면 주민이나 아니면 부처님께 기부를 너무 많이 해요. 대부분 종교단체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당 기부 잘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개인이 정당에 기부하면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 잘 안 하니까. 조심하실 건 뭐냐? 이거 외우셔야 되고 요것만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정당에 기부하는 건 본인만 됩니다. 나머지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정당에 기부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정당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정당에 기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시험에 냈던 적이 있고 배우자가 지출해가지고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일단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이 왜냐면 법정기부금은 여러분들 100%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지정기부금 30%나 10%밖에 안 해줘요. 종교단체들이 10%밖에 안 해줍니다. 너무 이쪽에 많이 기부 많이 쏠려가지고. 자, 동그라미 2번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거. 노동조합은 엄밀히 얘기하면 공익성은 있는데 그들만을 위한 단체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공익성이 여기 대한적십자사나 독립기념관보다 많이 떨어져요.
공익성, 그죠 여러분들? 여기는 또 포괄적이잖아요. 이쪽은 포괄적이, 여기는 그 노동자만을 위한 단체죠. 공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기부단체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조심하실 게 법정기부금이 아니에요. 아시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우리가 지정기부금합니다. 나라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우이웃을 지정을 해서 법에서 정하진 않아요. 아셨죠? 나라에서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게 여러분 사회약자층이죠. 사회 취약계층. 여기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데 그럼 좀 이상하죠. 여기 사회복지법인이면 지정기부금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이라면서요. 갑자기. 그렇죠? 그럼 둘 다 사회복지고 둘 다 사회복지죠. 근데 여기는 지정,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법정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제가 회랑 법에 이렇게 색깔론이 있겠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 사줄게.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밥 사줄게. 뭐 먹으러 갈 내가 회 사줄까 밥 사줄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내가 회 사줄까 밥 사줄까? 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회 안 싫어한다고 가정하시면 회죠. 왜요?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그쵸? 회는 비싸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회는 비싸니까 법적으로 비싸네. 사회복지 법인은 여기는 법이 아니라 밥인이에요. 밥인. 여러분 법으로 보이지 밥으로 밥. 밥이 싸니까 진짜. 좀 외워주세요. 요 드립이 그냥 지금은 비웃으시겠지만 나중에 비웃을 걸. 자, 여러분 특히 기부금은요, 꼭 알고 계시게 나중에 법인세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법인세도. 자, 이제 여기 비지정기부금. 자, 비지정기부금 일단은 여러분들 얘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절대 안 돼요. 외워두셔야 되겠죠? 보시면 자, 종친의 향후의 동창회 여기에 기부하는 건 공익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친목단체지. 그렇죠? 친목단체 기부하니까 이건 기부금 안 돼요. 세액공제가.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있죠? 여기는 사익단체, 사익단체. 네, 사익단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외워주시고. 자, 여기는 요것도 여러분들 메뉴가 좀 바뀌긴 했어요. 메뉴가 바뀌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그래도 보시면. 자, 우리가 정치자금 기부금 있죠?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정당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분하고 10만원 초과분 쪼개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본인이 정당에 30만원을 기부했대요. 그럼 그 30만원이 10만원 이하분은 10만원이고 10만원 초과분 20만원이죠. 그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리고 법정 기부금이 당기에 공제받을 수 있으면 법정 당해 기부금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하고요. 종교단체인 지정기부금이 나뉘어져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 여기 종교단체 외에 아시죠? 그다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아래 종교단체 이렇게 입력하시는 건 우리가 똑같아요. 메뉴만 이름만 없어요. 이름만 참고하시고. 자, 진짜 마지막 요거 나는 요거 나머지는 입력 방법이에요. 자, 월세 세액공제. 자, 일단 여러분들 월세 세액공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나이하고 소득 때문에 다 만족해야 돼요. 아셨죠? 이거 제가 배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밖에 안 됐어요. 월세 세액공제가. 그렇죠? 내가 그 월세를 살고 임차내는 거 있죠? 근로소득자가.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근로소득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월세 세액공제 가능해요? 그렇죠?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데 여기는 일단은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옛날
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남편과 됐었어요. 그래서 개정이 돼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배우자를 위해서 월세를 내준 거예요. 근데 그 배우자가 소득 금액을 만족하는 배우자래요. 아시죠? 배우자 소득이 안 따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월세 세금제 해줘요. 아시죠?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요.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면 월세 세액공제 하나도 안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7천만 원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월세 세액공제 7천만 원 이하. 아까 산후조리원도 7천만 원 이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분에 좀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여기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여러분 25.7평입니다. 25.7평.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이다. 그렇죠? 이하의 주택이거나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추가된 거예요. 원래 기준 시가 3억 원이 없었거든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수도권 있죠. 수도권이나 서울은 집값 더럽게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 내가 40평에 살아. 예를 들면 40평 아니고 한 10평에 살아요. 서울은 막 10평짜리에 한 기준 시가면 3억 넘어가니 수두룩하죠. 맞죠?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을 고려해서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우리가 임차하게 되면 그거는 시가 기준 안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반대로 지방은 어때요?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요. 그렇죠? 넘는데 시가가 3억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작년에 추가된 거 작년에. 여기 있는 시가 안 따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수도권 비싼데 집값 아시죠? 근데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가면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가면 지방이 안 됐던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우리가 임차하게 되면 그걸 해주겠다라는 건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도권에는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3억 원 기본적으로 넘죠. 그죠? 지방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오피스텔한 고시원도 돼요. 그래서 고시원 된다는 참고. 그리고 월세.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전세나 이런 거 사시잖아요, 실제로. 그죠? 자, 얼마나 해주냐면 최대로는 750만 원이 한도예요. 물론 750을 다 해주는 거 아니고 여기 10% 또는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최대로 75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75만 원이 아니구나. 대략 한 90만 원? 맞죠? 90만 원. 최대로 9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금제가. 얘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죠? 자,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하고 여러분들 좀 쉴게요. 보시면 자, 월세세액 공제는 여기 월세 주택 임차라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월세액 세액 공제 명세라고 뜨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임대인하고 임대인의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 입력을 직접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리고 유형인데 이 유형은 내가 어떤 주택을 임차하냐라는 거예요. F2번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택 유형이 뜹니다. 내가 임차하는 주택을 문제에서 줄 거기 때문에 그걸 찾으셔서 입력을 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계약 면적 줄 거예요. 그리고 주소지 줄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가 줄 거예요. 조심하실 건 이게 연간 월세. 우리 시험에서 장산치에서 한 달치 월세를 줘버리거든요. 그렇죠? 한 달치 월세이니까 여기 연간 월세이기 때문에 1년분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것도 설명 좀 할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보시면 요거 하나만 사라 진짜 이거 하나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A라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B라는 근무지에서 입사를 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내가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건 우리가 다음 연도 2월 달에 하잖아. 특히 근로자분들은요. 맞죠? 그럼 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에 전체 1년치에 대해서 연말정산 해야 되거든요. 되시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A라는 근무지에서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만 근무하고요. 되셨죠? 근데 내가 B라는 근무지에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근무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B죠? 그럼 B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밖에 자료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5월 달부터 12월 달 자료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럼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내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종전근무지잖아요. 퇴사하면 내가 그때 연말정산 한다고 했죠. 연말정산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뭘 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줘요. 그럼 그거를 지금 내가 입사한 B 근무지에 갖다 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1년치에 대해서 연말정산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소득 명세라는 메뉴 있죠. 이거 그냥 종전 근무지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여기에다 입력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다 입력하시면 종전. 여기에다가 이거 왼쪽 보시고 해당하는 거 큰 맞춤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근무처명은 여기 종전 근무지요. 어디 근무했는지, 사업자 번호 뭔지, 근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다 넣으시면 돼요. 아시죠? 근데 주의해야 하실 건 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실게요. 보실게요. 자, 보시면 내가 종전 A 있죠? 종전 A에서요. 얼마를 납부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80만 원 납부했대요. 기납부. 근데 이제 해당 종전근무지 퇴사하면 이제 연말정산 제대로 하잖아요. 그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때 결정세액이라고 결정세액. 이 결정세액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나한테 50만 원. 그럼 내가 종전근무지를 퇴사할 때는 30만 원을 돌려받아요. 왜냐면 종전근무지에서 80만 원 뜯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내가 퇴사하는 달에 월급 받았을 때 연말정산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정확한 세금은 50만 원이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뜯었죠, 종전근무지에서. 30만 원을 환급을 해줘요. 그럼 난 종전근무지 얼마 낸 거예요? 50만 원일 거예요, 50만 원. 80만 원 냈긴 했지만 30만 원 돌려받았으니 결정세액만큼 낸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네요. 여기는 이름이 여러분 기납부세이잖아요. 기납부세. 여기는 기납부세액이 뭐냐? 종전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얼마 냈냐는 뜻이에요. 여기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이제 기납부세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8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넣으시는 얘기예요. 110. 아시죠? 종전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만큼 낸 거잖아요. 여기 결정 기납부세액 정말 기납부세액을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종전근무지에 결정세액을 넣으신다는 걸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씩 더 나오네. 뭐냐면 우리가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메뉴가 아까 부양가족 명세였죠. 근데 부양가족, 우리 연말정산 쪽에서 부양가족이라는 툴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인적공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연말관계에서 우리 아까 부양가족 명사할 당구장 표시 번호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F2번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부양가족의 코드 있어요. 맞죠? 하시고 입력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이쪽 부녀자, 한부모, 동료 모두 참 똑같잖아요. 맞죠? 요것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됐어요. 다시.
10분 쉬었다가 예, 우리 3시 55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시기만 주전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